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장 마감으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지만은 일단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그런 우려감으로 작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경기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에 또 흐름들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늑장 백신 대신 코로나 치료제를 기대하고 있다. 자, 역시 코로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 도입이 조금 늦어지고 있죠. 유럽이라든지 미국 지역에서는 백신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게 되고 또 주사를 맞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도입에 대한 어떤 시기조차도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치료제를 일단은 더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제 관련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공룡들이 반도체 독립선언을 하면서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IT,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직접 만들겠다. 칩 내가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조금 휘청거리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도 좀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더 수혜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2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시장이 약간 혼조 양상 들어가니까 살짝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좀 헷갈리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분명히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우려감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무섭다, 힘들다, 뭔가 좀 이제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미국장이 시작하면서부터 하락세를 크게 보였습니다. 쿵 하고 떨어졌었는데 그것 그냥 바로 또 끌어올리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바이러스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가 들기도 하고요. 도대체 호재는 뭐가 있지? 특별하게 호재는 별로 없어요. 그냥 경기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그게 정말 짤막한 호재예요. 근데 시장에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호재로 작용했으리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좀 정화가 됐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0.12%, 3만 포인트 그대로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0.1% 하락을 하긴 했는데 상황 내용으로 본다라면 급락한 이후에 다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이거 하락했다고 보기 좀 어렵죠. 오히려 내용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즉 하락 출발한 이후에 올라가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양봉의 형태로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밑에서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기대감이 충족된 상황에서의 어떤 상승,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죠. 마이너스 나오더라도. 근데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라 하더라도 높은 고점에서 떨어져 내리는 큰 음봉이라면 이 부분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놓고 보시면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이 시장 자체가 하락 출발해서 상승세로 마무리 됐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들이 더 작용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죠? 자, 영국 당국이 지금 영국 발입니다. 영국에서 나온 변종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변종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스파이크라고 하던가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있는 달라붙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얕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스파이크라는 그 단백질 그 부분에 변종이 좀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더 이제 침투가 잘 되고, 즉, 감염이 약 70% 정도 더 잘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감염의 어떤 감염력에 대비해서 이제 증상이 더 심각해진다거나 아니면 치사율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염이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부분이어서 여기서의 이제 어떤 차단, 봉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그런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발견, 그 다음에 영국 지역에서의 그런 봉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 폐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감이 생기는 거고, 또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변종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계속 적용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화이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더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 화이자의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를 했고, 또 이 백신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판단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백신에 대한 부분들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전문 지식을 가진 그 의사들이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일단은 효과는 있다. 주사를 맞았을 때 면역 체계라든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단 효과가 있다. 그런데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초반엔 효과가 있더라도 변종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점차적으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려감인데, 여기다 대고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백신은 고치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백신을 고치기가 쉬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백신을 확보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변종에 대한 부분들 뭐 첨가물처럼 이렇게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백신을 고쳐서 변종에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는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백신을 일단 맞는 것이 중요하고, 초반에 일단은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그냥 코로나라는 상황이고 변종이 나타나서 감염력이 조금 더 커진다라는 정도가 되어 있지만, 일단 백신이라는 것이 나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치료제 개발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뭐 괜찮아라는 어떤 분위기를 좀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그 변수, 악재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또다시 뒤로 후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런 3차 유행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것처럼 이 경기 회복, 코로나 종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것들이 지금은 조금 다시 후퇴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좋은 소식들도 있었죠. 경기부양책 도입에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아마 이제 조만간 그것이 이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 경기부양책은 뭐 극적 타결이니 뭐니 해가지고 말들이 많지만, 이것이 이제 뭐 그동안 경기부양책은 무조건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이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는데 여기서 뭐가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는요, 일단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칠 수 있겠지만 내년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연준이 은행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또 허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주들이 이번에 좀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보시면은요,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이 호재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을 좀 띠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나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빠? 경기부양책 돈 풀어준다는데. 그러니까 나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부담감 없이 좋은 호재로 받아들였고, 대신에 시장에 크게 반영되는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기부양책이 이제 도입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기대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다라면 거기에서 추가 상승은 이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브렉시트 관련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불안정하다, 불확실하다라고 되어 있는 재료는 맞습니다. 다른 데 같았으면 이것도 큰 불안감으로 나왔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 명함을 못 내밀 만한 그런 악재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브렉시트의 전환 기간의 종료가 지금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 안에 끝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타결이 될 것이다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전환 기간을 더 연장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타결이 되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환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뭐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뭐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뭐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당장 이제 뭐 파국으로 갖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과 유럽연합의 이런 미래관계 협상 이 부분들은 뭐 연장이 되든 아니면은 타결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다. 제 생각에는 연장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걔네들이 그런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특별한 악재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시장은 뭐 경제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을 흔들 만큼의 그런 악재는 아니었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악재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치료제, 백신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 괜찮아라는 어떤 안도감들이 일단 시장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그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라면 주가가 반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딱 구분 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좀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좀 제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재료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한 부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 것 같아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코로나 진단 키트나 뭐 마스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백신과 치료제 쪽으로 더 많이 집중이 되는 그런 느낌이죠. 일단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백신 도입의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백신을 맞고 나서의 어떤 면역 체계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백신에 대한 도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물량을 확보했다라고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언제 맞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코로나 단계가 뭐 3단계를 가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 강화는 되고 있고 신규 확진자 수는 1000명대 유지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백신을 기다리다 안 되겠다. 이제 치료제라도 빨리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 거고 개인 방역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한 상승세, 뭐 그냥 뭐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말아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종근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대기업들이 이런 거고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뭐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되겠지만은 뭐 거래가 이제 정지할 정도로 막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치료제 쪽에 조금 더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지금 뭐 코로나 감염이 걸리더라도 약 먹고 나서면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인식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죠. 이 대형제약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하면서 튀어오르는 모습인데 이 대형주면서도 또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이 복용에 대한 그 경구제예요. 네, 경구약품 즉 먹는 약 이것이 이제 복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다. 이것이 이제 강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치료 효과 이런 것들이 조금 입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2상이 마무리되고 내년 1월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는 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주사제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먹는 약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먹는 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로 같이 엮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췌장염 치료제, 이 혈액 응고제로 쓰이는 이 제품을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대규모 3상 임상 프로젝트 참여를 승인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내와 러시아에서 임상 2상 시험에 착수했다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임상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그 뭐랄까요 임상을 얼마만큼 진행했는지 어느 정도의 입증이 되어 있는지 언제쯤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빨리 나올 수 있는지 중요한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종근당이나
이 대웅제약이나 둘 다 내년 1월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들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 뭘 만들었다, 뭐가 입증되었다, 뭐 임상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네,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기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런 큰 그런 맥락이 과거의 어떤 뭐 진단 키트라든지 또는 마스크라든지 또는 뭐 손소독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원료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는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네, 많이 기울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은 이미 한번 해먹었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주도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분간은 이런 기업들의 상승세가 당분간 더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전략으로 이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갑니다. IT 공룡들이 반도체 독립에 나섰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마존이 이제 2018년도에 자체 개발 CPU를 출시했고 2019년도 작년입니다. 애플이 인텔 퀄컴에서 기술 독립을 선언했고 뭐 이런 얘기. 2020년도에는 네, 애플 역시 애플이죠. 뭐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CPU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 네. 그 다음에 애플도 이제 반도체를 새롭게 자기들이 개발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는요, 이 칩이에요, 칩. 그동안 퀄컴 같은 경우 이제 모뎀 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세계 특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핸드폰 만들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로열티가 상당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네, 자기들이 직접 만들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IT 업체들이요.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가는, 즉 애플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 칩 우리가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인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뭐 저기 퀄컴 이런 것들 다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살아남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하는 것은 이제 그 칩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뭐 CPU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뭐 CPU를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런 쪽으로도 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D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쪽은 일단 빗겨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빗겨나 있는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요, 파운드리 쪽으로 삼성전자가 집중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대만의 기업, 그 TSMC죠. 얘가 이제 세계 1등인데 그 뒤를 이제 쫓아서 우리도 세계 1등 하겠다라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이제 파운드리 업체, 이런 기업들은 수혜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하지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부족할 수 있죠. 지금 생산까지 만들어 필요는 없어요. 뭐 설계하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은 얘네들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산을 대행해주는 업체, 너희들 기술력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전통적인 어떤 반도체 기업들, 뭐 인텔이나 이런 엔비디아나 뭐 퀄컴이나 이런 기업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제 이런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에게서는 상당히 좋은 기대치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들이 또 한 가지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반도체 시장의 활황 이런 쪽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반도체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어떤 기계들의 어떤 수요들이 더 증가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반도체 개혁 같은 경우를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일단 어느 한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로열티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 그 뭐랄까 제품의 다양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색들이 더 커지는 부분. 어떻게 본다면 공룡 IT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다양성을 본다라면 우리는 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큰 부각을 나타냈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지들끼리 싸우든가 말든가 관심 없고, 지들이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이런 대행, 파운드리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우리한테 수혜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들이 반도체 시장의 어떤 경쟁 또는 수요 증가, 이런 활황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어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요 나쁠 건 없을 것 같고, 뭐 다른 어떤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기술 독립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수혜는 있되 악재는 별로 없는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텔이나 퀄컴 이런 것들,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공략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계속해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네요. 네,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마감이 됐는데 다우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뭐 잘 마무리되고 뭐 크게 우려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신이 늑장을 부리다 보니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기업들에게 더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당분간의 기류는 이 치료제 관련한 기업들로 집중되지 않겠느냐, 추가 상승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T 공룡 기업들이 반도체 독립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특정 IT 제품들, 반도체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에는 좀 악재성 재료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모뎀 칩, CPU 이런 쪽에서 인텔, 퀄컴 이런 기업들이 안 좋은 소식을 좀 맞이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시장을 활황으로 만들어내게 될 테고요. 또 이 IT 기업들이 반도체를 자체 설계, 개발하고 또 이 생산 대행을 맡기게 되면서 파운드리 업체 같은 이런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오히려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나쁜 건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나쁜 건 없이 그냥 이런 것들은 반도체의 어떤 시장의 활성화는 일으킬 수 있고 우리에게는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정도 보유하고 싶은 기업의 주식이라면 폭락할 때 웃는 얼굴을 사두면 된다. 네. 5년 정도. 사실 근데 5년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폭발적인 질풍노도의 시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미 늙어버린 시장 같은 경우면 이제 상승하는데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요, 5년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만, 1, 2년 사이에 대체적으로 추세 한 번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한 1년짜리 적금 넣는다, 한 2년짜리 적금 넣는다 생각하시면서 주식 매수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락할 때, 이 종목 정말 괜찮고 나는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고 추세도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폭락했어. 근데 이 폭락할 때요, 여러분들, 그 매수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폭락을 했을 때, 그냥 주가가 많이 내렸다, 이걸 가지고서 매매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기업이 정말로 뭔가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걸 수도 있고 그 악재가 연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억울할 때 사셔야 돼요. 억울하다는 뭐냐면,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는데 시장이 갑자기 뭔가 이상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서 시장이 폭락을 했어. 그래서 전부 다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와 같은 경우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훅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죠. 즉 뭔가 하락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외부 변수에 의해서 그냥 억울하게 하락했다 그러면은, 네, 그런 주식들을 사두셨을 때, 네, 반사 이익을 크게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폭락할 때 매수하는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